광우병고 사회총괄팀장 정영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그 내용은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미래 주력 산업에 대한 물질 흐름 분석입니다. 제가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그동안 저희가 이제 해외장 개발 사업을 해오면서 해외장 개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원료 광물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계속 또 얘기를 해오고 또한 나름 논리를 세워서 설득을 해왔습니다만은 필요성은 사실 인정을 많이들 했지만은 결국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한 것이 많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해외장 개발 사업에 대한 거버넌스를 새롭게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에서 앞으로 이제 이 광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또한 기타 여러 가지 정책 추진에 있어가지고 좀 더 과거보다는 탄탄한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보다 많은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고 또한 보다 많은 민간 기업들이 실제 해외 사업에 직접 투자를 하든 아니면은 관련 유통 쪽이든 연구개발이든 어떤 분야에 종사를 하든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기반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과정으로서 물질 흐름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우선 이 물질 흐름 분석의 배경, 그리고 실제 저희가 물질 흐름 분석을 하는 절차라든지 내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이런 순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간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이슈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주요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일본, 중국, EU 등 주요 제조업 강국들이 과거에 해오던 이런 정통 제조업에서 이제 향후 미래의 신규 어떤 주력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런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든지 EU, 그 다음에 중국, 호주, 일본 대부분의 주요 국가들이 핵심 광종들을 모두 선정을 해서 이제 어떻게 확보할지 국가 차원에서 확보 전략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무역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과거에는 주로 자유무역이었다면 최근에 와서는 보신 것처럼 국가 간에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쪽으로 어떤 무역 구조도 보호무역 쪽으로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고, 최근에 그런 미중 분쟁이라든지 일본이 우리에 대한 수출 규제 이런 것을 보는 것처럼 상당히 자국 중심의 그런 무역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또한 자원 보유국의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과거에는 국유와 같은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으로 자원 무기화를 했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주로 이제 관세 쪽, 세금 쪽으로 이제 주로 정책적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인리처럼 이제 중공 수출 금지 같은 실제로 자국 내에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킨 다음에 수출하는 쪽으로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자원 정책을 키웠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도 저희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 16, 7년부터 이제 계속 이런 부분들을 강조해 와서 어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에 맞는 정책을 내놓기도 하고, 또한 작년에는 제조 르네상스라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이제 4대 제조 강국으로 가자 하는 그런 핵심 전략들을 내놓았고, 또한 8월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해서 소부장에 대한 어떤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을 제시함으로써 이런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 소재가 되는 이 원료 광물에 대한 확보의 필요성이 이제 점점 이제 증대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지난 5월 달에 이제 확정 발표된 장기간 기본 계획에서도 이런 핵심 광종, 미래 핵심 광종에 대한 선정, 그리고 이에 대한 확보 전략을 마련토록 지금 기본 계획 명시를 해놓은 상태고, 또한 그에 따라서 지금 정부와 유관 기관들이 이제 같이 정책들을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결국 이 원료 광물이 사실은 저희 모든 게 경제 기반인데, 과거 제조업의 경우에도 전기전자라든지 저희 주로 사는 자동차, 선박, 항공, 그리고 이제 미래의 주력 산업이 될 각종 에너지 신산업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우주 항공 대부분 산업들은 결국 이제 광물이 베이스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이제 저희 어떤 국민적인 관심도라든지 이해라든지 정책적인 측면 보더라도 현재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무래도 광물에 대해서는 관심이 다소 낮은, 석유나 가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들도 보면은
어떤 경제적인 가치라든지 어떤 전략적인 가치 면에서도 뭐 광물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뭐 석유나 가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이렇게 된 배경에는 결국 그 석유나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가격의 변화들이 그 실시간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국민 생활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피부에 와닿는 이런 각종 위기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광물 같은 경우는 그 아무리 광물 가격이 뭐 급등하든 급락하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그 부담이나 수혜는 그 가공기업들, 뭐 재련업체든 아니면 1, 2차 가공업체든 그런 가공하는 중간에서 모두 이제 흡수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생활에서는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광물 가격 변동이 실제로 뭐 소비자 물가에 직접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적다 보니까 결국 관심이라든지 그 정책적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이제 후순위에 밀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현재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가 그럼 계속 이제 그 그런 우리나라 경제 기반이 제조업이고 이것을 그 어떤 계속 유지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원료광 확보가 필수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그 결국 돌아오는 해답은 뭐 그래서 어떡할 거냐, 그래서 이게 그렇다고 이제 수급비가 있었냐, 결국 가격의 문제지 비싸게는 사왔지만은 결국 수급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동안. 그래서 이런 그 어떤 팩트에 기반해 가지고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약간 후순위에 밀리는 그런 게 있었고, 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는 몇 차례에 걸친 어떤 그 무역 분쟁이라든지 미중 간, 그 다음에 뭐 중일 간, 그런 데서 이제 중국이 히토리를 무기화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저희도 이제 그 일본한테 그런 거 있다 보니까 그 실제로 이제 향후에 우리 주력 산업이 될 그 주요 뭐 원료 광물에 대한 어떤 확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것들이 언론에서 여러 차례 이제 보도가 되고, 또한 많은 전문가 그룹에서도 어떤 미래의 핵심이 될 광물들에 대한 그 확보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면서 그 이런 작업들을 더 늦기 전에 해주겠다는 것들이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또 그 후속 조치로서 현재 핵심 광종을 뭐 선정하는 그런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 과거의 논리들, 그래서 제조업 중심의 이것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료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기존의 논리가 이제 나름 뭐 탄탄하게는 되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어떤 설득력이라든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여론 형성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그 출발점에 기인해서 저희가 이제 그 좀 다른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작년에 주력 사업에 대한 물질 흐름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예, 다음. 그래서 기존의 그 분석들 보시면은 일단 그 저희도 그랬고 아니면은 다른 그 뭐 생태계에서 연구와서 다른 기관에서 보면은 모든 흐름 분석이 주로 광물 중심, 원료 중심 돼서 이 광물이 뭐 1차 가공되면은 이런 뭐 화합물이 생기고 그다음 이런 소재로 가고 그다음 최종적으로 이런 제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광물이 이런 제품이 쓰입니다라고 이제 논리를 많이 그 설명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단으로 가면 갈수록 앞쪽 원료에 대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최종 어떤 제품 그리고 중간에 있던 소재나 부품 쪽에 관심이 가고 원료에 있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좀 더 이제 깨고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논리를 가질까를 고민하다가 이걸 이제 역으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이제 주력 산업이 이런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은 그런 사업의 이제 핵심 부품이 뭐고 그 핵심 부품에는 이런 핵심 광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광물들의 확보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역순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해가지고 제가 지난 해에 이제 그런 분석 작업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어떤 주력 사업들이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어떤 핵심 부품이나 소재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광물들이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작업을 제가 작년 말까지 진행해서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은 상태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각종 그 핵심 광종을 이제 선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광종 그 선정 과정에서 맨 첫 번째인 그러면은 우리의 주력 산업을 뭘 할 거냐 이걸 이제 제가 살펴보는데, 현재 이제 주요 국가들 미국이라든지 뭐 독일, 일본, 그다음에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 그다음에 영국 주요 그 국가들이 내놓은 그 제조 관련 정책들, 그리고 그 정책들에서 향후에 어떤 주력 산업들을 그 국가들에서 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하고, 그다음 우리나라에서 지난 몇 년간 4차 산업혁명 관련 내놓았던 정책들, 르네상스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소부장제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향후에 우리가 이제 주력적으로 할 산업들이 뭐냐 이걸 분석해 보니까 한 7가지 정도,
그래서 뭐 수소, 전기, 자율차 같은 그런 그 자동차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그 에너지 신산업들, 그리고 뭐 전기전자 쪽에 그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그리고 그 3D 프린팅이라든지 로봇, 그리고 무인항공, 2차전지, 그다음에 첨단실 소재, 이런 7가지 정도를 이제 크게 카테고리로 이제 갈라가지고 저희가 분석 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일이 다 설명을 이제 드리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은 일단은 그 정책 방향을 보면은 일단은 그 각종 온실가스에 대한 어떤 규제, 그리고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어떤 지원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또 시장에서도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쪽 보더라도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요가 꾸준히 이제 크게 증가할 그런 전망이고, 현재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일본이라든지 우리 현대차에서 이제 많이들 진행해 왔고, 또한 그 향후에 이제 뭐 사고 감사라든지 그 노령화 대비한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그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시장 상황이고, 또 향후 이제 이런 것들 기반해서 전망을 보게 되면은 결국 그 향후 자동차 산업은 물론 기존에 있던 어떤 가솔린 중심의 차도 있겠지만은 그 대체하는 속도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뭐 전기차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율주행차 그리고 수소차 이런 것들로 이제 재편될 걸로, 그리고 얘네들의 그 비중이 점차 그 빠른 속도로 기존에 있던 어떤 내연기관 차를 대체할 걸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반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어떤 이런 어떤 밸류 체인들 짜고,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서는 맨 처음에 원료부터 소재까지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인프라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1년에 이제 세워서 거기에 어떤 부품 소재들이 들어가는지를 나열하는 작업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물론 수만 개의 어떤 부품이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핵심이다, 뭐 여러 곳에 공통 들어가는 말고 자동차만의 미래차에서 들어가는 핵심이라는 하는 부분들을 뭐 1, 2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뭐 거기에 들어가는 뭐 핵심 소재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나열해서 마지막 단계로 거기에는 어떤 그 원소 광물들이 쓰인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서 쭉 이제 발라내는 작업을 했었는데, 예, 다음. 뭐 좀 글씨는 잘 안 보였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각 그 주요 부품들 그리고 그 부품 들어가는 각종 소재들, 그 소재의 핵심 그 원소들 이런 것들 모두 이제 그 분석하는 작업들을 그 7개 그 분야에 대해서 실시를 했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한계는 결국 이런 광물들이 쓰인다까지는 제가 분석을 했는데, 그리고 그러면 얼마가 쓰이냐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각 어떤 스펙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이런 물량들에 대해서는 뭐 기업들에서도 내부적으로 다 보완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무역에서도 이런 그 업체별 그리고 뭐 이런 세부 항목별 어떤 수출입 내용들은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얘기를 못 저희가 이제 정리를 못했고, 일단은 이런 광물들이 쓰인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핵심 광물들이 많이 쓰이는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기반해서 그 향후에 우리가 이제 주력 산업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쓰이는 광물들이 이 정도다 하는 그 최대한 그 어떤 폭을 좁히고 얘네들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지 않은 그런 전략을 짜는데 일단 기본적인 작업들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작업을 그 마쳐가지고 이제 올해부터 그러면 핵심 광종을 어떻게 선정할 거냐 그런 것들은 일단 지난 5월달 기본계획에서 그뭐 빠른 시일 내에 그 핵심 광종을 선정하고 확보 재료를 마련하라는 것들을 명시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올 하반기에 이제 산업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에서 이제 성탄광물 사무과라든지 아니면은 그 관련되어 있는 그 칠성 세라믹과라든지 그 자원환경과 같은 이 광물 소재 관련 그 유관 이제 그 부처하고 뭐 저희 그다음에 그 관련 연구기관들 뭐 생견이라든지 에디평, 뭐 디자인 이런 몇 개 기관들이 같이 그 모여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핵심 광물 선정할 거냐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저희도 그렇고 그다음에 생견 쪽에서도 그 이제 몇 차례 이제 핵심 광종을 선정한 작업들을 했었는데, 뭐 그런 기준들을 이제 다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원료 관점에서 봤었고, 그다음에 생기어는 주로 이제 그 소재 부분 이 관점에서 보다 보니까, 그다음에 딴 데서는 또 어떤 재활용 쪽 이런 관점 보다 보니까 다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관점들을 이제 하나로 좀 전반적으로 공통된 부분, 그다음에 추가할 부분,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가치가 떨어진 부분들 다 정리해서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새롭게 핵심 광종 선정해 보자는 작업들 하고 있는데,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이제 저희가 일단 핵심 광종 선정 부분에서는 저희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타 기관들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주요 기준들을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 전략적인 부분, 전략적으로 이제 중요하냐, 그래서 뭐 수익 의존도라든지 최근에
그 실제 얼마나 증가 속도가 빠른지, 그 다음에 이제 확보 난이도, 얼마나 이것을 확보하는데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장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얼마나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각종 평가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산업 측면에서, 주력 산업 측면에서 이제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게 뭔가를 이제 기준 둬가지고, 그 세부 항목들, 뭐 한 전체적으로 한 10개 미만 정도, 너무 많은 분들 또 이제 너무 좋다 보니까 주로 한 각 항목별로 한 8개 정도씩을 줄여가지고 지금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올 연말이나 아니면은 내년 1월 정도까지 핵심 광종을 선정해서 각 광종별로 어떻게 할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저희 공사 중심으로 해서 핵심 광종을 선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로는 그 광종별로 이제 어떤 광종은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급이 되고 있고, 뭐 이걸 비축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로 이제 수입한다든지 아니면은 재활용한다든지, 다 광종마다 지금 그 수급하는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광종마다 그 수급 체계를 이제 분석한 다음에 이런 광종들은 뭐 장거리 중심으로 하자, 아니면은 그 비축으로 가자, 아니면은 뭐 재활용을 좀 더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광종별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핵심 그 광물들에 대한 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그런 과정에서 또 리사이클링이 필요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비축 관련 그 항목 선정이라든지 그런 대책들은 또 이제 그 각 기관별로 각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R&D를 한다든지 뭐 정책 연구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제 지금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확보 전략을 그 마련하는 쪽으로 좀 정책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일련의 과정들은 아마 이제 아마 산업부 초기에는 소통화물 산업과에서 좀 증정할 거고, 나중에 이제 확보 전략 쪽은 주로 이제 초강 세라믹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쪽으로 확보해 갈지를 해서 아마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전략들의 틀이 어느 정도 마련될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이런 핵심 광물에 대한 어떤 물질론 분석이었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시지상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